22대 총선에 출마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네, 오마이TV가 22대 총선을 맞이해서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대국민 출마 선언 프로젝트 나누구. 저는 진행을 맡은 오연호입니다. 자, 나누구가 계속되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댓글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아, 이런 분이 우리 지역에서 준비하고 있구나. 몰랐었네. 근데 보니까 이분의 인생 역정도 알 수 있네.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찬사를 아끼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누기에 한 분을 모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오현정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역구가 어디죠? 광진갑입니다. 광진갑. 네. 네, 지금 현역은 누구입니까? 전혜숙 의원. 네, 더불어민주당의 네. 전혜숙 의원 3선이네요. 네, 삼선입니다. 네. 자, 나누고 프로그램 좀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룰을 아실 터인데 네. 그럼 지금부터 5분 인터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 지역도 이제 예선전이 치열할 듯 합니다. 네. 그죠? 네. 이 지역과의 인연이라면요? 제가 2001년도에 네. 전주에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당시에는 남편의 음. 직장을 옮기면서 아무 연고 없는 광진으로 오게 됐는데 네. 사실 광진에서 이제 23년째 거주하고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보니까 구의원도 하시고 시의원도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23년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 네. 저한테는 8년의 의정활동 기간이 있습니다. 구의원 4년, 시의원 네. 4년. 네. 네, 이렇게.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내 나름대로 이 닦아놓은 게 있다. 그럼요. 그래서 지역 구석구석 제 발걸음이 안 닿은 곳이 없고 네. 지역 주민들과 굉장히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의정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광진에서 이번에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사전에 들어보니까 새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신데 네, 네. 왜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까? 2014년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생떼 같은 아이들을 네. 검푸른 바닷속에 지켜내지 못하고 보내야만 하는 그 참사를 겪으면서 네. 제가 새 아이의 엄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네. 제 손으로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구의원하고 시의원 했는데 네. 근데 또 국회의원 도전하는 건 새로운 차원인 것 같아요. 단지 제가 구의원 했고 시의원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도전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네. 저는 구의원의 권한, 시의원의 권한의 크기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의원 할 때 서울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과 제도를 마련했다면 네. 그것을 더 넓은 의미의 국민들을 위해서 네. 제가 하고 싶은 보건 정책이나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해 보고 싶어서 네. 도전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자, 이번에 국회의원 도전하겠다고 했더니 네, 가족들은 네, 반응이 네. 남편한테도 이미 공천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이미 공천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이들이 네. 제가 좀 결혼을 일찍 해서 네. 25살, 23살, 22살 이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일정이 많잖아요, 요즘에.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저랑 같이 동행하면서 네. 엄마 많이 응원해주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이들한테도 이미 공천 받았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당에서만 공천을 받으면 됩니다. 네. 네. 자, 이제 300명의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지 않습니까? 네. 오현정. 네. 예, 나 같은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 그럴까요? 오현정은 네. 공감과 소통 능력이 뛰어납니다. 음, 그래서 주민들과 지금까지 의정활동하면서 네. 주민들이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가렵고 네.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제 손으로 만들어냈고 네. 또 그리고 오현정은 당당합니다. 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네. 정말 맞서서 싸울 용기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용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네. 반드시 네. 이 검찰 독재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롤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전현직 정치인이 있다면요? 저는 이재명 대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제가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은 한 17, 18년 정도 됐는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정말 필요한 정책을 몸소 실천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추진해내면서 꼭 성과를 만들어내는 네. 그 특유의 의지 그리고 결단력 이런 것들이 네. 정말 저도 지방행정, 지방자치를 경험한 지방의원 출신으로서 저한테는 굉장히 귀감이 되고 네. 반드시 실천해내는 그 실천력이 저는 꼭 제가 보고 그리고 앞으로 저도 그런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국회에 간다면 어떤 상임위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저는 제 전공을 살려서 보건복지위원회도 가고 싶고요. 네. 또 그리고 우리 지역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낙후가 됐는데 네. 국토위도 가보고 싶고 네. 또 사실 그 과방위도 가보고 싶고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서 하고 싶은 게 많네요. 네, 네, 많이. 자, 보건학 박사이기도 한데 네. 보건학 공부가 정치에는 어떤 도움을 줍니까? 사실 우리나라에는 정말 아프면 쉴 수 있는 네. 그 당연한 명제를 하지 못하는 취약계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학을 통해서 건강 불평등 완화, 네.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의 이런 전공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실제로 제가 서울시의원 할 때도 만들어낸 정책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사전 5분 인터뷰 마쳤습니다. 네, 벌써 하고 싶은 얘기 해보니까 많은데. 어때요? 네, 금방 가죠, 시간이. 네, 시간이 너무 금방 네. 가고 네. 더 잘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10분 동안 혼자서 네. 나는 누구인가 네.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긴장될 수도 있는데 네.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자. 안녕하세요. 저는 22대 총선에서 광진갑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경력직 신입사원 오현정입니다. 제가 서울 광진구에서 산 것은 올해로 23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세 아이의 엄마인데요. 광진은 세 아이의 자란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도 광진에 있고요. 그래서 저에게 광진은 정치적인 어떤 유불리만 따져서 이곳저곳 기웃거리다 출마를 위해 결정한 곳이 아닙니다. 광진은 저와 제 가족이 모여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광진에 제 발걸음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발 딛는 광진의 골목 곳곳에 우리 가족들과 주민들과의 추억이 서려 있습니다. 또 광진구의원 또 그리고 서울시의원 하면서 내 집에 살림을 하듯이 세심하게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광진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진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시민들과 소통해온 곳이기 때문에 오현정이 곧 광진이고 광진이 오현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요. 이재명 대표와 저희 가족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저희 가족은 사적으로도 인연이 깊습니다. 저는 또 경기도지사 당시에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서울시의원으로서 무죄 탄원에 동참했고 또 그리고 저희 남편은 이재명 대표와 거의 20여 년간 정치적 동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재명 대표의 함께 우리 이재명이라는 만화책을 쓰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민주당에게 항상 언론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진실은 제대로 보도되지도 않고 민주당에게 불리한 이슈들은 확대 재생산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 대선 때 이 책을 함께 우리 이재명이라는 책을 쓰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진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당의 대선 후보를 악마화하고 그리고 거짓 선동으로 이끄는 시도를 차단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소통하기 위해서 웹툰 형식을 빌어서 책을 썼는데요. 제가 본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누구보다도 준비된 사람이었고 대쪽 같은 정치인이었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저는 더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당원들이 민주적으로 뽑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당의 정말 훌륭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악의적이고 잘못된 정보로 우리 자산이 상처받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77.77%의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된 우리 이재명 당 대표를 저도 또한 역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원들의 뜻을 끝까지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구의원, 시의원으로 활동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정치에 입문하게 만든 계기는 2014년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2014년도에 생때 같은 귀한 별들을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푸른 바닷속에 검푸른 바닷속으로 내보내야 하는 그 아픔을 보면서 저는 새아이의 엄마로서 내 손으로 뭐라도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경선을 통해서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게 됐고 또 그리고 서울시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건강 형평성을 위한 건강 정책을 만들고 또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와 또 그리고 독성관리센터를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서울형 유급병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쉬어야 된다. 당연한 명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파도 쉴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벌지 않으면 하루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파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아프면 치료받고 쉴 수 있도록 생활형 임금으로 14일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는 국내 최초로 서울시에서 도입하게 되었고 이것이 저 오현정의 대표적인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이 대선 공약으로 이 서울형 유급병가를 상병수당으로 이어지는 공약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사실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화학물질이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지는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사람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한국에는 독성물질을 관리하는 독성물질을 관리하는 기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원 시절에 최초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를 설립했는데요. 이것이 곧 2022년도에는 WHO 등재 기관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시의원을 하면서 서울 시민과 약속을 잘 지키는 시의원이었습니다. 높은 공약 이행률로 3번이나 매니페스토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저 오현정은 보건복지 전문가로서 그동안 서울 시민의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험이 다르면 관점도 생각도 그리고 결과도 다릅니다. 의정활동 경험이 있는 경력직 신입사원 오현정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일하고 싶습니다. 건강에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강권 격차는 곧 사회 불평등입니다. 저 오현정은 보건복지 분야의 전공을 살려서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으로 전 국민의 건강 형평성 향상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권력이 아닌 권한입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진 갑에도 해결해야 될 지역 수건 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제가 23년을 광진에서 살았고 또 그리고 광진에서 구의원과 시의원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광진의 현안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광진갑 지역은 다른 곳과 비교하면 정말 발전이 더딘 편이기도 합니다. 강남과 비교해도 지역 편차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잦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낙후된 광진갑의 지역개발에 보다 큰 힘을 쏟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전면 재정비하고 또 그리고 광진구의 발전 속도를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자역 인근의 용도 지역 상향을 위해서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군자역 인근이 일반 상업 지역으로 추진되기도 했으나 아직도 70%가 넘는 지역이 주거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역 인근 용도 지역 향상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중곡동과 능동 지역은 노후된 주택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진은 1인 가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1인 가구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1인 가구 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선거 때마다 나오는데 주차장 해결 문제도 여러 가지로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을 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차량 통행이 없는 시간대에서 주차 단속 유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0 정권 교체를 하겠습니다. 2016년 기억나십니까? 비선 실세가 득세한 대한민국을 두고 우리는 이게 나라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비선 실세가 등장했습니다. 김건희 일가 소유의 땅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하루아침에 바뀌고 이제는 명품백을 수수하는 장면이 온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공개됐습니다.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명백한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최순실이 가고 김건희가 왔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사회 갈등을 조작하는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에서 더 나아가 검사 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화 서울의 봄, 전두광이 국가를 장악했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검사들을 앞세워 국가의 모든 요직을 검사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군인들로 나라의 요직을 채웠던 전두환 독재 정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총칼 대신 캐비넷이 있을 뿐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오직 민생, 오직 국민을 위해 일 잘하는 제가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0분 동안 잘하셨습니다. 네, 너무 떨리네요. 그래요? 네네. 자, 이제 마지막 5분 토크입니다. 네, 예비 후보 등록은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했습니다. 그럼 막 당에서 검증하던데 통과됐어요? 네, 별 문제가 없었나 보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을 할 텐데 네, 슬로건은 정했습니까? 네, 뭐로? 제가 하겠습니다.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미 2번이나 검증이 됐고 네. 일을 하는 방법을 압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사실은 뭐 정치라는 게 정치가 문제 해결에 네. 실마리를 풀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다. 내가 그래서 해결하겠다. 내가 해결하겠다. 그 실마리를 내가 풀겠다. 네. 근데 아까 발표 보니까 독특합니다. 이재명 대표 쪽하고 네. 가족끼리도 막 이렇게 인연이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거의 20년. 네. 이재명은 누구인가 궁금해하는 사람도 아직도 많을 텐데 어떤 한 장면, 내가 아는 이재명 그동안의 기억 중에 한 장면을 떠올린다면? 사실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한 음. 2006, 7년도에 네, 네. 이제 어떤 정치적인 모임이나 행사에 갈 때는 저희 가족이 항상 그때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어렸지만 네. 어려서 그러니까 저희가 가면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아이들을 항상 같이 데리고 다녔어요. 네, 근데 네. 이제 그때는 사실 이재명 변호사였거든요. 그래서 닉네임이 이변이었는데 네. 그때도 지금도 항상 적극적이고 네. 그 리더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제 일부이긴 합니다만 네. 민주당 일부 사법 리스크 얘기하고 네. 대표와
사퇴해야 옳다 막 이렇게 일부 의견이 있어요. 아까 네. 거기에 대한 반론을 얘기했는데 네.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당원이 77.77%가 네. 이재명 대표를 당 대표로 선출을 해줬는데 네. 일부 사람들이 당을 혼란시키고 당을 네.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런 얘기했습니다. 최순실이 가고 김건희가 왔다. 네. 네. 김건희 여사는 앞으로 행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김건희 특검을 해서 네. 김건희 씨가 여태까지 했던 네. 주가 조작이라든지 명품백 뭐 수수 의혹이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을 반드시 밝혀서 항상 법은 누구한테나 공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네. 김건희 여사한테도 살아있는 권력에도 법은 반드시 공정하고 정의로운 잣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 체제가 이제 되었는데 네. 예, 한동훈의 본격 정치인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의 아바타라고 하는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네. 추대하는 행위는 네. 정말 이번 총선을 국민의힘이 네. 스스로 망해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번 총선의 성격 자체가 음. 당연히 윤석열 정권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취임 이후로 외교 네. 참사 그리고 민생 파탄, 음. 경제 침몰 네. 그리고 안보 위기, 검찰권 남용, 네. 심지어는 진짜 나라 국가는 비어가는데 네. 모범을 보여야 될 대통령이 음. 한 달에 한 번꼴로 네. 외교를 외국에 나가고 역대 최고의 순방 예산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정말 결과가 좋고 성과가 좋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성과 제로, 효과 제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민들이 심판해 주실 거고 민주당이 압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전체 생각합니다. 총선의 결과는 어떻게 희망하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저야 당연히 우리 민주당이 압승을 해서 과반 의석 확보 이상으로 네네. 결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도 더 이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국민의 마음을 잘 파악을 해서 네. 당이 분열하지 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그래요.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광진 갑의 예선전 판세는 당연히 본인이 유리했다고 하겠지만 네. 저도 뭐 열심히 해서 제가 꼭 얼마 전에 제가 오현정의 좋은 정치라는 책을 냈는데요. 네네네. 오현정의 좋은 정치로 꼭 승리로 보답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냈는데 출판 기념회도 이제 했습니까? 네, 많이 왔어요? 네, 많이 당 지도부에서도 많이 와주시고요. 지역 주민들도 많이 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5분 사후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네, 다른 방송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도 온전히 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기회 네. 많지 않죠? 네. 그래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광진갑에서 출마를 희망하는 오현정님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마이TV가 22대 총선을 맞이해서 만든 프로그램 나누구 대국민 출마 선언 프로젝트입니다. 나누기에 출연을 희망하신다면요, 오마이나누구 @네이버닷컴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누구는 지난 11월 13일부터 매일 오후 5시에 여러분을 찾아뵈었습니다. 지금까지 38명의 출마 예정자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을 마지막으로 일단 시즌 1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알릴 기회가 부족했던 출마 예정자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누가 출마할까 궁금해했던 시청자분들에게 나누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희는 조만간 시즌2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TV 나누구는 22대 총선에 나서는 패기 넘치는 출마 예정자 분들과 그리고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